백만장자가 카페 웨이트리스의 성을 듣고 절망에 빠지다. 그의 죽은 아내와 같은 성이었다. 김준호 55세 사업가는 서울의 아름다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옥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그의 단골 카페인 할아버지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김준호에게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 향이 그를 반겼습니다. 주인 박상현 씨가 친근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평소처럼 주문할까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제주도 리조트 체인 확장과 관련된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에 깊이 빠져 젊은 여자 종업원이 테이블에 다가오는 것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들어 무심코 감사 인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낯선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카페에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여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자연스러운 듯이 덧붙였습니다. 윤미란 씨는 항상 커피는 2번 데인다고 하셨죠. 혀에 1번, 마음에 1번. 그 순간 김준호의 세상이 멈춰 섰습니다. 그의 죽은 아내 윤미란의 이름이 먼 메아리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문구, 윤미란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웨이트리스가 그녀를 알고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김준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어두운 머리카락과 꿀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윤미란을 떠올게 했습니다. 실례지만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여자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손님.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김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윤미란의 결혼 전 성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수진 씨, 김준호가 각 음절을 곱씹듯 반복했습니다. 혹시 윤미란이라는 분을 아세요? 방금 언급하신 그분. 이수진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제가 자란 보육원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저희를 방문하시던 한 여자분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준호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윤미란이 보육원을 방문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고마워요, 이수진 씨. 김준호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다른 테이블로 가는 동안 김준호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커피는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질문들이 폭풍우처럼 그의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이수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윤미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윤미란은 보육원 방문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김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분주함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서울의 화려한 세상이 흐려지는 것 같았고 대신 윤미란에 대한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목소리, 생각에 잠길 때 코를 살짝 찡그리던 모습,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해 그가 알고 있던 모습에 맞지 않는 이 새로운 퍼즐 조각이 생겼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무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마신 것 같았습니다. 혀에 느껴지는 쓴맛은 그의 마음속 혼란과 통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커피는 정말 2번 데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준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윤미란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수진이 정말 누구인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이야기에서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김준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커피잔 옆에 놓았습니다. 이수진이 돌아오면 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의 시작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의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계속 움직이는 동안 김준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현재를 의심하며 미래를 재정의할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은 김준호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젊은 웨이트리스와 그녀가 윤미란과 맺고 있는 것 같은 연결에 대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할아버지의 찻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수진을 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가져올지 모르는 새로운 사실들이 두려웠습니다. 첫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김준호는 용기를 내어 이수진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창가 근처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도 윤미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섰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평소처럼 주문하시겠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수진은 놀란 듯 보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 근무 시간이 10분 후에 끝나요. 그때 뵈어도 될까요? 김준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의 커피는 그 앞에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마침내 그의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김준호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윤미란이라는 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수진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분도 아셨나요? 김준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였어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수진이 놀라 숨을 들이켰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전혀 몰랐어요. 괜찮아요. 김준호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윤미란의 이름과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윤미란 씨는 정기적으로 저희를 방문하던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셨어요. 항상 책을 가져오셔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분은 우리 삶의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김준호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미란이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전혀 몰랐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분을 본 게 언제였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지만 이수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 않게 되셨어요.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커피잔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윤미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커피는 두 번 되어 한 번은 혀를 한 번은 마음을.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의 꿀색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준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5살. 그것은 이수진이 그와 윤미란이 결혼하기 직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헤어져 있었던 그 시기에 김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그의 갑작스러운 창백함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네, 괜찮아요. 그저 윤미란에 대해 몰랐던 게 너무 많네요. 많은 비밀들이. 이수진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김준호의 손을 부드럽게 위로하듯 만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밀을 간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사랑이나 신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여성의 예상치 못한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녀에게서 윤미란의 모습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눈동자의 빛. 혹시 이수진이... 아니,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수진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권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윤미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혹시 당신이 자랐던 보육권을 보여줄 수 있나요? 이수진이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물론죠, 김 사장님. 그 추억들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김준호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윤미란의 과거로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은 아내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된 것 같은 젊은 여성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울의 화려한 거리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미란의 비밀과 이수진이 단순한 지인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윤미란의 옛 사진들을 바라보며 김준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윤미란을 위해서, 이수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커피는 2번 데인다고 생각지만 어쩌면 두 개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보육원을 방문하기로 한 날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날씨가 김준호와 이수진의 내면의 감정적 혼란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찻집 앞에서 만났고 둘 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그저 산책을 나온 두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이수진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김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야 해요, 이수진 씨. 윤미란의 삶에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해요. 함께 그들은 서울의 가파른 거리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번화가에서 멀어지고 더 소박한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걸어갈수록 이수진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향수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어렸습니다. 마침내 거의 1시간을 걸은 후에 그들은 2층짜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랜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건 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성요셉 아동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김준호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자란 곳을 보니, 윤미란이 그가 모르는 채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곳을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해하기 힘든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들어가자 그들은 회색 머리에 친절한 미소를 지닌 나이든 여성에게 맞이했습니다. 이수진아, 우리 아가. 그녀가 외치며 이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서프라이즈라니.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 이수진이 대답하며 그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보육원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윤미란 씨의 남편이세요. 김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하느님. 그녀가 김준호를 놀란 듯이, 그리고 뭔가 죄책감 섞인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김 사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미란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김준호는 놀랐습니다. 그랬나요? 저는 그녀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김 원장은 이수진과 빠르게 시선을 교환한 뒤 대답했습니다. 윤미란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김 사장님. 그녀의 너그러움은 이곳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준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수진아, 네가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오는 동안 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김준호를 김 원장과 단둘이 남겼습니다. 김 원장은 그를 1층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김준호는 그 중에서 이수진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김 사장님, 그들이 앉자 김 원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합니다. 윤미란 씨는 우리에게 그녀의 참여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김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죠?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나요? 김 원장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미란 씨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지만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당신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일어나 사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으로 갔습니다. 잠시 찾더니 누런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김준호에게 폴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수진의 기록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김준호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아기였을 때의 이수진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1999년 5월 15일 출생. 김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날짜는 그와 윤미란이 잠시 헤어져 있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혼 직전의 그 시기와. 되어 있어요. 김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페이지를 넘겼고 손으로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윤미란의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김 원장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딸 이수진입니다. 그녀를 이곳에 두어야 하는 상황은 고통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죠. 그가 이수진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녀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두렵습니다. 부디 그녀를 돌봐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방문하겠지만 아무도 제가 그녀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곧 결혼할 남자인 김준호조차도요. 저는 그를 깊이 사랑하지만 진실이 그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렵습니다. 언젠가 전해질 때 이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그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세요. 사랑과 감사를 담아 윤미란 올림. 김준호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윤미란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의붓딸.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그녀는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김 원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위로하듯 손을 얹었습니다. 윤미란 씨는 이 비밀을 수년간 짊어졌어요, 김 사장님. 이곳에 올 때마다 당신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이수진과 당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늘 멈추게 했죠. 김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윤미란이 밤에 울며 깨어나던 날들, 그녀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이해가 됐습니다. 이수진은 알고 있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미란 씨는 결코 적절한 때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윤미란을 앗아간 사고는 이수진에게도 자신의 출생의 진실을 알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준호는 창가로 다가가 이수진이 몇몇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밝고 근심 없는 미소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것인지 김 원장에게 묻는 것인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김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허락하신다면 진실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어요. 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수진을 마당에서 지켜보며 그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윤미란에 대해, 그녀의 출생에 대해,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더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수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윤미란이 그를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수년간 그토록 큰 비밀을 간직했던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 하늘에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김준호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그의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찻집에서 커피 향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준호와 이수진에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장, 사랑과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중심부에서 화려한 거리와 커피향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미래를 포용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준호는 이수진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할아버지의 찻집에 도착했고 이수진은 그날의 영업을 준비하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각한 어조에 당황한 듯했습니다. 물론이죠, 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요. 윤미란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요. 그들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김준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유권 방문에 대해, 윤미란의 편지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비밀에 대해 모두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침묵 속에서 들었고 김준호가 진실을 밝힐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미란 씨가 제 어머니였다고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수진 씨. 그리고 더 있어요. 어제 한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대변한다고 하더군요.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난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는 보육원에 날 방문하던 그 여자였다니요. 김준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수진 씨. 윤미라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대요. DNA 검사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수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느라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결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어머니가 그를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알고 싶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필요한 시간만큼 가져요. 준비가 되면 함께 가겠습니다. 이수희 눈물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김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재석 또는 이수진의 생부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는 갑자기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수진은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조용한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김 사장님. 이 모든 게 너무 압도적이에요. 평생 부모님을 만나는 꿈을 꿨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김준호가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 기대한 것과 다르다면요? 만약 어머니가 그를 두려워한 이유가 정당했다면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수진 씨, 잘 들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박재석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옆에서 지지해 줄게요. 그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결정해도 마찬가지로 지지할 거예요. 이수진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김준호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박재석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수진을 위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박재석에게 비밀이 있다면 김준호는 그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이수진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윤미란의 딸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된 이 젊은 여성을 해가 서울 하늘에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김준호와 이수진은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석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이수진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희망과 두려움, 흥분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준호는 박재석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계의 인맥을 활용해 이수진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사무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김준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이형입니다. 박재석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의뢰하셨죠. 김준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네, 형사님. 뭔가 발견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준호가 도착했을 때 이 형사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두꺼운 마닐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형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기밀입니다.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김준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형사님. 이수진을 위해서요. 이 형사는 봉투를 열고 사진과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석은 그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마약 밀매 조직에 연루되어 있었죠. 김준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란의 편지에 쓰여있던 말들이 새롭고 무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 형사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확실합니다. 강민호는 15년 전 그의 조직이 경찰에 의해 와해된 직후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재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고 겉보기에는 존경받는 사업가로 보입니다. 김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폭로의 무게를 느끼며 이수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호, 아니 박재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수진에게 접근하는 데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준호의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에게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그를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는 할아버지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진과 이야기를 나눌 결심이었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띈 미소는 김준호가 전할 소식을 듣고 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구석 테이블로 데려갔고 무거운 마음으로 박재석, 아니 강민호에 대해 알아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김준호가 진실을 밝힐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김준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한동안 커피잔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니가 도망쳤던 그 사람이에요. 김준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수진 씨. 이 일이 잘 풀리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결단의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사장님? 오늘 저녁에 그를 만나기로 했는데 김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돼요. 경찰에 연락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를 직접 만나봐야 해요. 왜 이 모든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해요.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김준호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에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재석 아니 강민호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김준호는 두려움과 결단의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일이 너도 이수진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해는 서울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박재석, 아니 강민호가 선택한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김준호와 이수진은 정시에 도착했고 둘 다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단정하지만 우아한 원피스를 입었고 김준호는 절제된 느낌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띈 넓은 미소는 이수진과 김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곧 사라졌습니다. 이수진, 김준호 씨, 그가 인사하며 일어섰습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앉으시죠.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준호는 테이블 아래에서 이수진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강민호 씨. 강민호의 얼굴이 그 이름을 듣자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김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어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강민호 씨. 강민호 또는 박재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면이 벗겨지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죠? 그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왜예요? 왜 지금 제 인생에 나타났나요? 왜 이 모든 거짓말을 하셨죠? 강민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고 순식간에 몇 년은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 이수진아. 난 정론의 아버지야. 그리고 정말로 너를 알고 싶었어. 그렇다면 왜 당신의 정체에 대해 거짓말을 하셨나요? 김준호가 추궁했습니다. 강민호는 주변을 살펴본 뒤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 위험한 사람들이지. 내 신분을 바꾼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이수진아. 이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보호한다고요? 절 보육원에 버림으로써요? 어머니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들므로써요? 네, 어머니. 윤미란,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냈어. 그녀를 위해, 너를 위해 변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녀는 날 믿지 않았어. 내가 그녀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지. 김준호는 말없이 대화를 켜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이야기에 뭔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변하고 싶었다면 김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이수진을 찾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침내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얻었을 때 윤미란의 사고 소식을 들었지. 이수진을 찾아야 한다는 걸,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이수진은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민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지만 이수진은 그가 닿기 전에 손을 빼냈습니다. 난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아, 이수진아.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어. 내가 한 번도 주지 못했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랐어.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준호는 이수진의 눈에서 갈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과 거짓말과 버림받은 고통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네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김준호도 일어섰고 이수진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김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윤미란과 이수진의 삶에서 수년간 유령 같은 존재였던 이 남자는 갑자기 늙고 지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홀로 앉아 얻습니다. 밖에 나오자 이수진은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조용한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김 사장님. 이 모든 게 너무 압도적이에요. 평생 부모님을 만나는 꿈을 꿨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김준호가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이수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수진 씨, 잘 들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강민회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옆에서 지지해 줄게요. 그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결정해도 마찬가지로 지지할 거예요. 이수진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당신이 없었다.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는 동안 김준호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강민회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았고 갑작스러운 등장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김준호는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강민회에 대해 더 깊이 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최근 활동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알아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이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강민호 같은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준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미란의 딸이자 어느새 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된 이 젊은 여성을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할아버지의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진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하루를 준비하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피곤해 보이는 눈에 약간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물론이죠, 김 사장님. 사실 저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김준호는 그들의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느낌 이해해요. 강민호의 과거를 고려하면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말해요. 이수진이 계속했습니다. 어젯밤 그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후회? 아니면 진심?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렬했어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에게 자신의 모든 의심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겪고 있는 감정적 혼란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느낌을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민호의 과거를 고려하면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수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형에게 강민호의 최근 활동에 대해 더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의 의도가 순수한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이수진의 눈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항상 절 걱정해 주시네요. 당신은 내게 중 한 사람이에요, 이수진 씨. 김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어요. 그 순간 이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회에게서 온 메시지였고 다음 날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준호와 이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김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증거를 얻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동안 김준호는 이수진에 대해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그 젊은 여성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법한 도전들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준호와 이수진은 강민호의 계략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니 그들은 함께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 날 아침, 마치 김준호와 이수진이 느끼는 긴장감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김준호의 아파트에서 일찍 만나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실 건가요? 김준호가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해야만 해요, 김 사장님. 그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해요.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이수진은 강민호를 번화가의 카페에서 만날 예정이었고 숨겨진 마이크를 착용할 것입니다. 김준호와 이 형사는 근처에 주차된 밴에서 대기하며 모든 것을 듣고 필요하다면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수진이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김준호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윤미란을 잃은 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강민호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항상 제 삶에서 중요한 존재일 거예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없이 그녀는 김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이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이수진이 아파트를 나서는 것을 지켜보면서 김준호는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그녀가 안전하기를 빌었습니다. 1시간 후 김준호는 감시 밴에 앉아 이 형사와 함께 이수진과 강민호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강민호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 말에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가 이해해 주길 바라.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 맞아. 여전히 옛 사업과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이수진이 재촉했습니다. 돈을 세탁해야 해. 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그 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해. 내 유산과 김준호의 회사를 이용해서. 김준호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의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그의 회사를 돈 세탁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이용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수진아, 제발 이해해. 강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가 함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사이에 어떤 미래도 없어요, 강민호 씨. 이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갑자기 몸싸움 소리가 들렸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넌 선택권이 없어, 이수진아. 네가 김준호를 설득해서 협조하게 만들지 않으면 둘 댁에 아주 나쁜 일이 생길 거야. 김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개입해야 합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정의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김준호는 카페로 뛰어들어갔고 강민호가 이수진의 팔을 세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진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놓아요. 김준호가 소리쳤고 강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후의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준호는 강민호를 이수진에게서 떼어냈고 바로 그때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빠르게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준호는 이수진을 끌어안았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경찰들이 강민호를 끌고 나가는 동안 이 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음된 자백과 협박 시도로 강민호를 오랫동안 가둘 수 있을 겁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이수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그냥 그가 나를 붙잡았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서 도망쳤던 이유를 이해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본 것은 무서웠어요. 김준호는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용감했어요, 이수진 씨. 윤미란이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는 이를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이수진과 함께 그 미래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수진이 물었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죠, 한 걸음씩. 그들은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강민호의 체포로 위험은 사라졌지만 김준호는 이것이 그들 관계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수진의 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그녀 곁에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강민호의 체포 이후 몇 달은 이수진과 김준호에게 치유와 발견의 시기였습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마침내 자신들의 삶과 서로 간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약속대로 대학에 입학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는 그의 약속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오후가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김준호는 종종 그녀의 공부를 도와주거나 단순히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그들은 서울의 화려한 역사지구를 산책하다가 할아버지의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알아요? 가끔 여기서 일하던 때가 그리워요. 이수진이 향수에 젖어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머릿속에 아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카페를 사면 어떨까요? 이수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페를 산다고요? 하지만 김 사장님, 당신은 호텔 체인이 있고 저는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김준호가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업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윤미란의 기억을 기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이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윤미란의 비밀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때 상상했던 그 카페처럼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고 그 대화를 기억해냈습니다. 정확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당신처럼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어쩌면 당신의 심리학 지식을 활용해 정말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아이디어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김준호와 이수진은 함께 일하며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과 협상해 카페를 구매했고 그는 카페가 좋은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개조했고 윤미란의 기억을 기리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윤미란의 비밀 개업일이 큰 기대 속에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모두 변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김준호와 이수진이 개업 리본을 자르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둘 사이에 이해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씨,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놀라웠어요. 당신은 제 삶에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수진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은 제 바위였어요. 제 지지대였죠. 당신 없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따뜻한 군중의 웅성거림과 갓내린 커피 향기에 둘러싸여 김준호는 이수진에 대한 이의 감정이 진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윤미란의 딸이나 그의 보호가 필요한 젊은 여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강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말을 꺼냈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특이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버지나 멘토로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동반자를 찾은 한 남자로서 말이에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김 사장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감정들과 싸워왔어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군중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김준호와 이수진은 첫 키스를 나누었고, 비극에서 태어났지만 아름답고 진실한 무언가로 꼽힌 랑을 확인했습니다. 리본을 자르며 공식적으로 윤미란의 비밀을 개업하면서 두 사람은 윤미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으로서 말입니다. 카페는 빠르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훌륭한 커피뿐만 아니라 김준호와 이수진이 만들어낸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화려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윤미란의 비밀 개업 1주년이 지나고 김준호와 이수진의 삶은 조화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카페는 지역사회의 심장이 되었고, 웃음소리와 대화가 커피만큼이나 자유롭게 흘러넘쳤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김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이수진이 잠든 채로 남겨두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갓 내린 커피와 팬케이크 향이 아파트를 가득 채우는 동안 김준호는 몇 주 동안 연습해온 말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수진이 주방 문가에 나타났고 졸린 눈으로 문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김준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특별한 여인을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예요. 자, 앉아요. 그들이 아침을 먹으며 카페 계획과 이수진의 학업에 대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준호는 주머니 속의 반지가 1톤은 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고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윤미란이 떠난 후 다시는 이런 사랑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세상을 밝게 만들었어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준호 씨. 그는 일어서서 이수진을 놀라게 하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은 숨을 들이켰고 그녀의 손이 충격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뺨을 타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고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네네 1000번이라도 네. 김준호는 그의 할머니의 것이었던 아름다운 솔리테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 키스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늦게 손을 잡고 윤미란의 비밀로 향하며 친구들과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할 때 이수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김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김준호는 그녀를 놀란 듯이 바라보다가 곧 그의 얼굴에 커다란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팔에 안아 들어올려 거리 한복판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둘 다 순수한 기쁨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거예요. 요 김준호가 외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을 계속하면서 이제 더 큰 소식을 나눌 준비를 하며 김준호와 이수진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너무나 불확실하고 위협적으로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미란의 비밀에 도착하자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빵 향이 그들을 맞이했고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의 친숙한 미소도 함께였습니다. 김 여사, 보육원의 전 원장이자 이제는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그녀가 제일 먼저 그들의 눈빛과 이수진 손가락의 반지를 알아챘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외치며 그들을 껴안으러 달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김준호와 이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눈빛을 교환한 뒤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요. 이수진이 발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식은 카페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축하와 좋은 소원들이 쏟아졌습니다. 샴페인 병들이 마법처럼 나타났고 곧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커플을 위해 건배를 했습니다. 축하 분위기 한가운데서 김준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 모두가 그를 볼 수 있도록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과 저는 여러분과 나눌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잠시 멈추었고 사랑스럽게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거예요. 카페는 더욱 큰 환호와 박수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수진에게 달려와 그녀를 안았고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 우리 아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윤미란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김준호는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이끈 믿을 수 없는 여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이 그의 인생에 들어온 날부터 윤미란을 너무나 생각나게 하는 그 커피에 대한 말을 했던 그날부터 지금 약혼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이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도전과 축복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날 밤 흥분이 가라앉고 카페가 문을 닫은 후 김준호와 이수진은 2층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수진이 물었고 김준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고 그의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과 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서요. 인생이 우리를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요. 그녀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요. 그녀가 과연 일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녀가 행복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밤의 평화와 그들의 사랑의 따스함을 즐겼습니다. 있잖아요. 이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약 여자아이라면 윤란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김준호는 가슴이 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해요. 그가 속삭이며 이수진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김준호와 이수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를 어떻게 확장할지, 어쩌면 다른 젊은 부모들이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부속 보육시설을 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이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고 윤미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그토록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하늘이 새벽의 첫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할 때 김준호와 이수진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꿈꾸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봐요. 김준호가 말하며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날이에요. 이수진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배 위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태양이 서울 위로 떠오르며 도시를 금빛과 장밋빛 톤으로 물들이는 동안 김준호와 이수진은 키스를 나누며 그들의 약속과 꿈을 확인했습니다.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것은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윤미란의 유산 위에 세워진 미래였습니다. 윤미란의 비밀에서 커피 향이 다시 한번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준호와 이수진에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쓰게 될 장이었고 사랑과 용기, 그리고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중심부에서 화려한 거리와 커피 향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미래를 포용하는 이야기였습니다.